자동차 연료 전지가 됐든 납축 전지가 됐든 이렇게 회로 그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충전 구조를 빨리 하고 어떤 방전 구조, 여기서 좀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서 몇 개의 연료 전지에 갖다 놔서 전기량을 틀리게 하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금속 배터리의 중폭과 감막 구조에 있어서 일반 배터리를 놔도 되지만 속도가 느리니까 이런 거 하셔도 되죠. 근데 속도가 느리죠. 속도가 이거 5개짜리 10개짜리가 전기가 더 많답니다. 1개짜리보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언오프식으로 해갖고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 1차 전지가 돼 이제는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회로도 기판에다 회로도를 그릴 때도 이런 콘덴서가 되었던 콘덴서가 몇 개에서 이렇게 콘덴서가 났다 그러면 거기서도 회로도를 해서 언오프식으로 해서 몇 개의 콘덴서에서 갖다 쓸지 전기량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금속 배터리를 가지고 구리바에다 금속 코일을 가면 금속 배터리가 되거나 이런 구리판에다가 수십 개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묶어갖고 MLCC 기술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나노 구조로도 이렇게 주기축전을 불기축을 넣어주면 전기가 그 안에 가둬진 현상이 일어나고 구리 액상을 딱 보면 판이 된다고. 알루미늄 되고 다른 기술도 돼요. 전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기, 열, 냉기가 있어서 이런 판을 가지고 에어컨, 냉장고, 히터기 같은 데 사용하면 그 안에서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 축적되는 현상이 일어나. 단열벽지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단열벽지나 스티로폼 세제도 알갱이가 틀린 것을 스티로폼을 대중소 만들면 그래서 열이 갇혀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냉기가 갇혀지는 현상이 스티로폼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금속 배터리 개념을 둔다. 물에다가 금속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구리 알갱이다 날르면 넣으니까 전기가 축적되는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항상 조금 넣었다. 나는 소금 조금 넣었으니까 그건 내 기술이 틀리다. 그러면 안 돼요. 양심 없이. 네, 그렇게 해서 물에다가 금속을 넣는다. 그럼 금속 배터리가 된다는 개념 굉장히 유용할 거고 발열에서도 강하고요. 물이 있으니까 열을 식혀주는. 그래서 제가 그래갔던 마이너스 플러스를 나누거나 여러 개로 이렇게 수십 개로 만들어갖고 연결 언오프식으로 이렇게 해도 된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벽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연료전지나 납축전지도 격벽 처리해가지고 연료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열이 너무 뭉쳐져 있으니까 분할해갖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몇 개의 배터리, 몇 개의 연료전지에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는데 모든 기판에서 회로도 그릴 때, 모든 전기 회로 그릴 때 이렇게 금속 배터리가 되었든 콘덴서가 되었든 배터리가 되었든 연료전지가 되었든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쓸 수 있더라서 언오프 구조를 갖다 전기량을 틀리게 쓰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개다 그러면 5개로 갖다 쓴다 그러면 중폭이 되는 거겠죠. 전기를 2개만 갖다 쓴다. 그렇죠. 감압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전기를 중폭에다가 감싸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전기선의 두께를 대짜리, 둥짜리, 소짜리. 대짜리는 전기량이 많이 흐른다고 하면은 중폭이 되는 거. 전기선의 얇은 쪽으로 상대적으로 전기량이 적게 흐르면 감압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중폭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에는 구리선에 어떤 거는 똑같다 두께가 어떤 1개, 어떤 2개, 3개, 4개, 4개다 7개 이렇게 갖고 중폭 구조와 감압 구조를 2개, 5개 닿던 데서 이렇게 전기선을 똑같은 굵기라면 2개로 가면 감압 구조가 되는 거죠. 5개로 가면 거기다가 중폭 구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전기선을 다른 데서 연결해 가지고 이 5개 전기선을 구리선 5개 전기를 추가적으로 연결해 주면 중폭 구조가 되는 거죠.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지선에서 차가 들어와서 차량이 10차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8차선이다 그러면 여러 군데서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중폭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이 선에서 들어오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선에서도 추가적으로 해갖고 중폭 구조를 만들겠죠. 전기선의 구리선이 5개다. 이렇게 똑같은 굵기다. 여기는 2개고 여기는 1개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전기를 갖다가 지선에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를 합해주면 이게 중폭 구조가 되고, 그래서 이게 전기선의 구리선이 5개고 여기 전기선의 구리 2개다. 그럼 감압 구조가 된다 이 말씀이죠. 거기다 이제 배터리를 둬가지고 이렇게 콘덴서 배터리를 해서 중폭과 감압 구조를 앰프에다가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런 금속 배터리, 금속에다가 자 금속 콘덴서로 만들자. 카패시터 아닙니까?
전기선 이렇게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거나 구리를 이렇게 저렴 구조로 수십 장 수백 장 값져갖고 이것이 이렇게 콘덴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렇게 발열이 터지지 않아요. 터지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렴 구조만 튼튼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전기를 증폭하거나 작고 큰 걸 만들어서 증폭하거나 감압할 수 있습니다. 뭐 배터리 금속을 콘센트 부품인데 이게 넓다 그래도 두터운 건 아니다. 두텁게 만들어야지 전기량이 많이 흐른다는 기술을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여러 개도 넣을 수 있으면 이게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갖다가 약간 저렴 구조를 갖춰주면 좋죠. 현재 있는 거 이거를 두껍게 만드시면 여기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고장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 구리 빨아도 구워주거나 구리 줄이라도 구워주고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면 이것도 거기에 전기가 축적된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같은 여기는 평판, 여기는 두텁게 만들어주는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면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을 이렇게 PM 반도체나 펠티어 소자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데 쓸 때가 많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금속 다이오드,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전기 금속 자체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펫에다가 물에다가 구리알기는 대중소 또는 알루미늄도 다른 금속도 된답니다. 그래서 금속하고 물하고 합하면 액상하고 합하면 이게 액상 금속 배터리가 된다고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도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빨리 충전하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해가지고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전압의 양을 틀리게 만들어줘 중폭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다. 5개에서 갖다 주면 각각 100씩의 전기를 쓴다 그러면 중폭이 되는 거.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가속이 되는 거죠. 속도를 가속한다. 속도를 전기량을 따라 대중소로 만들어서 가속, 중속, 가속, 감속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기 같은 데는 내가 전기량을 많이 흘려보내면 15W, 30W, 60W로 만들 수 있는데 많이 흘려보내면 60W가 되고 적게 흘려보내면 15W 되고 뭐 전기량을 따라서 10단계로도 만드는 LED 등에도 같이 자동차 전기에도 선풍기 프로펠러 돌아갈 때도 전기량을 많이 주고 적게 등을 따라서 속도를 틀리게 만들어 주거나 발열을 강하게 해주거나 이런 치터 같은 데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전기량을 틀리게 줘가지고 발열을 강하게 하거나 전기량을 여기다 이런 히터기에도 이런 금속 배터리 같은 개념이 있다 그러면 전기량을 많이 축적하면 여기다 축적을 해가지고 가정용 110이나 220 들어오는 전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다 축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히터를 만드시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작지만 큰 중포하는 히터기가 돼. 보다 강한 이런 히터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데 이렇게 이런 금속 배터리나 배터리를 추가로 둬 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어떤 중폭해 가지고 쓰면 그 어떤 파워가 세지죠. 드라이기에도 그렇죠. 드라이기에도 이런 배터리를 둔다는 거죠. 앰프 같은 데도 이런 금속 배터리나 콘덴서를 많이 두셔도 되는데 터지니까 콘덴서를 언오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그래서 몇 개의 콘덴서 갖다 쓰냐 이런 몇 개의 금속 배터리 갖다 쓰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출력을 높여서 앰프를 하거나 스피커에도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 콘덴서를 좀 추가로 해가지고 스피커에도 그럴 수 있죠. 콘덴서가 캐패시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터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 배터리 개념을 해서 거기 전기를 축적해서 하면 출력이 커질 거다. 확성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군내 확성기에도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수십 기째 20기짜리다 그러면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주거나 스피커 출력을 어떤 데는 전기 출력을 이렇게 강중량으로 줘가지고 소리 출력을 틀리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스피커, 확성기 이런 데도 동일하게 쓸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스피커의 진동판에 평판 진동판에 홈을 파주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증폭한다. 이런 데도 소리가 증폭합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 개로 만들어 준다. 이것도 소리가 증폭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미니 스피커를 갖다가 미니 스피커는 전기를 덜 먹어요. 그래서 10개짜리 5개짜리 넣어서 언오프식으로 이렇게 그걸 몇 개를 틀느냐에 따라 소리가 틀려진다. 똑같은 전기 신호를 똑같은 시간에 주면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여기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를 갖다가 전기 출력이 틀린 놈을 갖다 이렇게 스피커 안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 겉으로 노출 형태로 여러 개가 하나가 된 또는 안에 숨겨진 형태로 여러 개가 하나가 진 형태로 이렇게 해서 어떤 스피커 만드는 회사, TV 회사도 이 기술을 쓰지 마세요. 스마트폰에 이 기술 쓰지 마세요. 스피커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확성기 같은 스피커 같은 데도 홈을 좀 파줘가지고 안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어떤 소리를 증폭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거나 기타나 바이올린 안에도 홈을 좀 파가지고 소리를 증폭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뭐 조명판 같은 데도 이렇게 이런 히터기 같은 데도 홈을 파줘가지고 금속에 화목난로 같은 데도 열을 증폭하거나 냉기를 에어컨 냉장고에 이런 금속판이나 금속 아니더라도 돼요. 냉기를 증폭하는 그런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조명 반사판에도 냉기를 증폭 이렇게 조명을 증폭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저기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태양열에 태양광 전지 이렇게 할 때 홈을 파가지고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가지고 해수 담수할 때도 이렇게 씌워가지고 물을 증발시켜서 그 물은 이렇게 증류수로 팔고 여기는 물은 팔고 이렇게 소금은 판다. 예, 소금도 팔다.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태양열 조리기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돋보기 같은 데도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여러 군데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각도를 틀리게 해서 하시면서 제기수입니다. 유리창, 프레시창에도 빛을 증폭하는 구조가 되죠. 홈을 파서 약간 오목한 홈, 오목골처럼 작용하게 해서 이게 좋다. 돋보기가 돼. 이걸로 물 끓여도 되죠. 그런 장치로. 아니면 이거를 태양열 조리기 같은 데도 하거나 이렇게 플라스틱이 나오고 유리창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빛을 증폭하여 방안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홈을 파서 뭐 이렇게 레이저 광을 증폭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카메라 렌즈 안에 이렇게 둬가지고 카메라 렌즈나 그러면 이렇게 CCD나 쇼 메서드도 해주겠습니다. 겉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주거나 홈을 파가지고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해가지고 빛을 증폭하여서 그렇게 환한 밝은 화면,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CCD나 시험에서는 마이크로 렌즈에서도 가능하다. 망원경, 뭐 이렇게 현미경 이런 구조에도 다이아몬드 코팅을 하거나 여러 각도에 들어온 빛을 또는 홈을 파가지고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해서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